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비게일 가스카 차베즈 살인 사건, 사촌 형제와의 사랑 이야기. 미국 캘리포니아주 그린필드의 평화로운 마을 주민들은 두 아이의 엄마인 19세 아비게일 가스카 차베즈가 그녀의 아파트에서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첫 대응자들은 아비게일이 2살 아들 앞에서 살해되었음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범인일까요? 그리고 왜 그 사람이 아비게일을 살해했을까요? 19세의 아비게일 가스카 차베즈는 4살 딸과 2살 아들을 둔 아름다운 미혼모였습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주 그린필드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비게일은 가족들과 특히 언니인 아이메와 매우 친밀했습니다. 가족들은 아비게일이 아이들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이었으며 항상 남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2016년 3월 29일 아비게일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 문자나 전화를 받지 않자 가족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2시 37분경 아비게일의 이웃은 그녀의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비게일의 2살 아들인 엔젤이 혼자 뒷마당에서 엄마를 애타게 부르며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웃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아비게일의 언니 아이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메는 동생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메는 즉시 바닥에 있는 총알 껍데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더 안으로 들어가 동생이 피 웅덩이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아이메는 급히 911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응급구조대는 아비게일이 이미 사망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초기 의료 조사에서는 총상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이마에 한 발, 머리 오른쪽에 가까운 거리에서 6발을 맞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아비게일이 범인을 알고 있었고 이는 분노에 의한 살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집에서 도난당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비게일은 매우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찰은 아비게일의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비게일은 크리스티안 로조라는 남자와 사귀며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메는 크리스티안을 아비게일의 인생의 사랑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금이 가고 끝이 났습니다. 이후 아비게일은 크리스티안의 사촌인 에르네스토 에르난데스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에르네스토는 크리스티안이 아비게일에게 주지 않았던 관심을 주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비게일은 이후 에르네스토와의 사이에서 아들 엔젤을 낳았습니다. 아비게일의 가족에 따르면 크리스티안은 그녀가 에르네스토와 사귀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고 합니다. 19세 미혼모 아비게일 가스카 차베즈의 살인 사건에 대한 초기 조사는 경찰이 많은 단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근 지역을 샅샅이 뒤졌고 아비게일의 집을 향한 카메라가 있는 세 채의 집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에는 2016년 3월 29일 오후 12시 34분 아비게일이 집에 돌아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갔고 오후 12시 37분 회색 후드티를 입고 청바지를 입은 남자가 집에서 뛰쳐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더 자세히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9시 12분 검은색 차가 아비게일을 집까지 따라와 그녀의 차를 길가에 몰아넣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 후 아비게일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몸짓 언어로 보아 그들은 논쟁 중인 것 같았습니다. 검은색 차는 아비게일이 차를 몰고 나가려 할 때에도 계속 따라다녔고 그 남자는 오후 12시 21분 아비게일이 집을 나서자 저로 돌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창문을 들여다보고 집 뒤로 걸어갔습니다. 아비게일과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남자는 집 안에 숨어 있다가 그들이 들어오자 총을 쏘고는 급히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영상은 너무 흐려 범인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3월 30일
사건 다음 날 경찰은 아비게일의 큰딸의 아버지 크리스티안 로조를 신문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그들이 여전히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최근 다시 재결합을 논의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안은 에르네스토 에르난데스가 자신의 사촌이자 아비게일의 아들의 아버지이며 크리스티안과 아비게일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크리스티안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어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경찰은 아비게일 가스카 차베즈의 지인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전 남자친구이자 아들의 아버지인 에르네스토 에르난데스와 폭력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르네스토는 관계를 지속하려 했지만 아비게일은 그의 학대를 참다 못해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살인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에르네스토를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실종 상태이며 도주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르네스토의 검은색 폭스바겐 제타 차량에 대한 수배가 전국에 전파되었습니다. 경찰이 에르네스토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 에르네스토가 집에 왔지만 몇 분 만에 다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에르네스토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가족 중 일부가 멕시코에 살고 있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에르네스토의 전화 기록을 조사한 결과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시간 후 그가 로스앤젤레스로 가고 있었으며 차를 버리려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로스앤젤레스에서 그의 흔적을 쫓았고 그레이하운드 버스 정류장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에르네스토는 자신의 제타 차량을 주차장에 두고 메갤런, 텍사스로 가는 버스표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주차장에서 에르네스토의 차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에르네스토가 버스를 탄 지 7분 만에 그의 차를 운전해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조사한 결과 빨간색 다찌 차량이 에르네스토의 차를 뒤따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빨간색 다찌 차량은 제타 옆에 주차되었고 한 남자가 제타에 타서 주차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에르네스토의 형제인 아벨 에르난데스가 이 일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전화 기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에르네스토는 사건 직후 아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16년 4월 4일, 사건 발생 5일 후 경찰은 아벨의 집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경찰은 검은색 제타의 열쇠와 텍사스에 있는 전화번호를 발견했습니다. 에르네스토의 전화는 고장났거나 버린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아벨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열쇠의 용도를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곧 에르네스토가 검은색 제타를 운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아벨의 집에서 발견된 전화번호를 추적했고 그것이 에르네스토가 텍사스에서 구매한 전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는 멕시코 국경 근처에서 추적되었습니다. 에르네스토가 멕시코로 국경을 넘은 후 경찰은 그의 흔적을 놓쳤지만 멕시코 경찰과 협력하여 그가 숨고 있는 곳을 신속히 확인했습니다. 에르네스토는 체포되어 캘리포니아로 송환되었습니다. 2016년 4월 19일, 경찰은 에르네스토를 신문했습니다. 그는 무정하고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에르네스토는 아비게일을 아들의 눈앞에서 살해했다는 것보다 경찰이 자신을 어떻게 찾았는지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살인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에르네스토는 2017년 12월 8일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사건 당시의 감시 카메라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카메라에 따르면 에르네스토는 사건 당일 내내 아비게일을 괴롭히고 그녀의 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집에 들어가 16분 동안 기다렸다가 아비게일이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오자 그녀에게 1홀바를 발사해 즉사시켰습니다. 에르네스토의 범행 동기는 질투와 이별로 인한 분노였습니다. 2주 반에 걸친 재판 후 배심원단은 2016년 3월 29일 당시 19세였던 아비게일 가스카 차베즈의 죽음에 대해 당시 30세였던 에르네스토 에르난데스에게 1급 살인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가석방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편 아벨은 공범 혐의를 인정했으며 형제의 흔적을 지우고 도주를 도운 죄로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